여러분 쉬는 시간 잘 쉬셨죠? 선생님도요. 자, 그 사이에 좀 요약도 했어요? 아직 시간 조금 더 필요해요? 아니면 다 했어요? 저는 했어요. 자, 다 한 사람. 저예요. 이고리 먼저 할까? 그럼 이고리가 먼저 발표해 보세요. 네. 한글을 만들어 백성들이 물면 퇴치에 힘쓴 것으로 유명한 세종대왕은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었다. 또한 백성들을 생각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나 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주의했다. 하지만 나라 발전과 학문에만 힘쓰느라고 자기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 만약 세종대왕이 자신의 건강에 더 신경을 썼으면 우리가 아는 조선은 더 많이 발전해왔을지도 모른다. 와, 퍼펙트. 진짜 퍼펙트야. 이고리 너무 잘했다. 그쵸? 다른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잘했죠? 완벽해. 너무 잘했어. 자, 그럼 다음은 누가 해볼까? 준재도 다 했어? 네, 했어요. 근데 이코디보다 좀 길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고리 못 따라가요. 이고리는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한국 학과. 네, 그러니까 이고리만큼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네, 다시 볼 때, 이고리처럼 하면 제일 좋은 거구나. 이거 다시 볼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해보세요, 준재도. 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원 세종대왕이다. 백성들의 문맹투사에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 농업, 아마 법률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회식기, 물식기, 주기, 농업기술, 새로운 압보 방식을 만들었다. 또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면도 있었다. 노비들의 출산 휴가를 보장해 주었다. 부정부패와 백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세법을 만들기도 했다. 다만 세종대왕이 챙기지 못하는 하나였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이었다. 만약에 세종대왕이 자신의 건강에도 신경을 써서 오래 살았다면 더 많은 발전이 이루었을 것이다. 잘했다. 잘했어. 이고리 어때? 준재 잘했지? 좀 길지만. 그건 지금 한 30분 만에 한 거잖아요. 내용으로는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준재가 이걸 한 번 더, 지금 줄인 걸 한 번 더 줄이면 30분 더 투자해서 한 번 더 줄이면 이고리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더 길었어. 그쵸? 약간씩 더 길었으니까 한 번 더 줄이는 걸로.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누가 또 해볼까요? 제가 준비했어요. 좋아요. 따이환.
네, 얼굴도 좀 보여주세요. 우리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선생님이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지나가잖아. 그치? 네. 세종대왕은 아주 유명해요. 그는 문자를 발명하고 문맹을 되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 여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가우량을 숙성하는 젖고기를 발명했다. 그는 농업과 화포도 장착하였다. 그는 또 백성을 위해 생각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대사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느라 그만을 오지 못했다. 정말 마지막이 너무 아쉬워요. 그쵸? 국가 대사를 위해. 이런 새로운 단어도 사용해서 썼네. 그치? 잘했어요. 예, 좀, 또 이골이랑은 좀 다른 방법으로 했죠. 그쵸? 그래서, 근데 따이완도 한 줄이나 두 줄만 더 줄이면 좋겠어요. 앞부분에서. 네. 뒤에는 괜찮은데, 앞쪽이 조금 길었어요. 알겠죠? 네. 한 줄, 두 줄 정도만 더 줄여보세요. 자, 그 다음 누가 해볼까? 저요. 좋아요. 유리 씨엔 해보세요. 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왕은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능력을 보여주었다. 세종대왕은 즉위기도 발명하고 농업 기술을 백성들에게 농업 기술을 또 알려주고 새로운 아포 방식을 또 만들었다. 또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면도이었다. 다만 세종대왕이 챙기지 못했던 것이 하나였는데 건강이었다. 만약 세종대왕이 자신의 건강에도 신경을 써서 오래 살았다면 당시 조선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었을 것이다. 잘했어요. 우리 유리 씨는 또 아주 잘했는데 유리 씨는 또 앞부분을 조금 길었어.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 여기 보이는 부분에서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 부분이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요 첫 번째 문단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여기는 부연 설명이에요. 부가적인 플러스 설명인 거예요. 여기 해시계, 물시계, 치국이는 과학기술, 농업 여기에 필요한 거고, 그쵸? 그래서 네. 과학기술, 농업에 해시계, 물시계도 필요하고, 치국이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지? 농업기술 서적도 필요하고, 책. 네. 그 다음에 여기 악보를 만들어서 작곡한 거는 여기 음악,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뭐 가세법, 노비의 출산휴가 이런 건 사실은 여기에 있는 법률에 해당이 돼.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조금 한 줄만 더 줄이면 좋겠어요. 여기 첫째 줄, 둘째 줄을 여기를 아까 있던 부분에서 한 줄 정도만 줄여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사람은 누가 할까요? 또 청원? 저요. 네, 네. 좋아요. 청원 해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왕은 세종대왕이다. 과학, 농업, 음악, 법률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정부패와 백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세법을 미안해요. 잠깐만. 지금 청원이 하고 있었죠? 니우리 시인이 했었나? 마지막에? 여보세요? 방금 누가 했었지? 저요. 청원이 했었어? 청원 미안한데 다시 한 번만 해줄래요? 네. 응.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왕은 세종대왕이다. 과학, 농업, 음악, 법률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정부패와 백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세법을 만들기도 했다.
만약 세종대왕이 자신의 건강에도 신경을 써서 오래 살았다면 당시 조선은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다. 오, 잘했어요. 아주 짧게 잘했네. 그치? 중요한 내용들이 잘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해볼까요? 할 사람. 저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하우루이 해보세요. 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왕은 한글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출중한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은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음악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 분성에도 관심을 갖고 보종부배를 감독했다. 세종대왕이 나라의 발전과 학문에 힘쓰느라고 제대로 쉬지 못한다. 만약 세종대왕이 자신의 건강에도 신경 써서 오래 살았다면 당시 조선은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다. 네, 잘했어요. 아주 점점 잘해지고 있어요. 그쵸? 네. 다시 할 때는 한 줄 정도만 분량을 줄여주세요. 한 줄 정도만. 뒤에도 조금 줄이고 앞에도 조금만 줄여서 전체적으로는 한 줄 정도 줄어들면 될 것 같아요. 양쪽으로. 네. 자, 다음은 누가 할까요? 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아직 못했어요?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요. 좋아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2번. 이번에는 조금 전에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과학이나 농업, 음악, 미술 같은 그런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고 학문을 연구했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그 시대에는 사실 양반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인간의 민생, 요즘으로 따지면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잘 챙긴 왕이었어요. 그런 세종대왕을 소개했고, 여러분이 다 아는. 자, 이번에는 한국을 누가 만들었을까? 한국을. 여러분, 단군 신화 본 적 있어요, 혹시? 한국의 건국 신화? 이고리는 봤고, 다른 사람은 얼굴이 안 보여서 봤는지 안 저도 봤는지 모르겠네. 아, 그랬어요? 네.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이 한국을 만들었죠. 그쵸?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건.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여기 처음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 첫 번째 문단 허락했다까지는 우리 아까 프리다. 네. 네,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 역사부터? 처음에 여기 네. 한국 역사상부터 허락했다까지 여기까지. 네. 처음 한국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 한국 역사는 제천이 국가인 고추선을 기원 2343년에 건국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견범된 이야기가 있다. 가느날에는 한인이라는 왕이었고 그런 하늘나라 왕의 아들이 한웅이었다. 그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은 다스리고 도와주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왕은 아들에게 전부인 정동건, 정동거울, 정동방을 3개를 주며 이를 모략했다. 그 다음은 환웅은부터 바로 고조선이다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건 아까 누가 또 안 읽었더라.
리안차오 읽었어요? 리안차오? 네. 아까 읽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아까 또 그러면 누가 안 읽었을까? 리우리 씨에는 읽었어요? 네, 앞에 읽었어요. 오늘 선생님 잘 못 찍네. 그러면 청원은 네. 황후는 인간 세계 내려와 풍작 문자를 거느리고 농사, 질병, 법률 등 인간 세계 360개 일을 주관하며 백성들을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황룡에게 호랑이와 곰이 찾아와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황룡이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예, 호랑이와 곰은 동굴에 들어가는데 호랑이는 그만 100일을 참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곰은 100일을 참고 인간이 되었고 황혼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 그리고 단군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줄은 하오루이? 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농업 청동기의 발전, 동물이나 식물을 집단의 상징으로 삼는 토테미층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발전과 정의, 신화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잘 읽었어요. 자, 다시 한번 같이 봐요. 자, 처음 한국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역사의 출발점, 출발점.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까 그 이골이랑 하오루이는 단군 신화 봤어요. 그랬는데 그 단군 신화를 조금 약간 더 다른 시각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됐다고 한다. 한국 역사상 최초. 역사 아까 앞에서 맨 첫 번째 글에 역사라는 말 나왔죠.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인 거예요. 역사라는 개념은 그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에요. 지금은 대한민국,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 이렇게 부르는데 줄여서 단국 대학교 할 때 단대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한국 이렇게 했어요. 뒷자리를 두 개를 그렇게 부르는데 옛날에는 나라 이름이 첫 번째는 고조선이었어요.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거치고 뭐 나라가 세 개로 나누어졌다가 하나로 됐다가 다시 하나 됐다가 또 두 개로 나누어졌다가 하나가 됐다가 이렇게 여러 거쳐서 지금은 또 두 개가 됐잖아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 두 개가 또 됐잖아요. 현대 한국은. 그쵸?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나라는 고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원전 2333년. 그러면 지금 뭐예요? 2020년이죠. 올해가. 기원 후는 기원이라는 건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시작, 스타트죠. 그렇죠? 그래서 2020
플러스 2333 하면 4353년인 거야. 한국이 생긴 지. 합하면. 그쵸? 거기 기원전은 지금 서기 1년, 2년, 3년 할 때 거꾸로 기원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서 숫자가 크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과거로. 그쵸? 기원후는 0에서 1년, 2년, 3년에서 지금 2020까지 와. 두 개가 서로 기원전 2333년, 기원후 2020년 이렇게 멀어진 거죠. 그래서 합하면 4353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때 건국이 되었다. 건국 뭐예요?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뭐에 관련됐어요? 최초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최초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에 관계가 있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알고 있는 단군 신화를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에는 환인이라는 환인 이름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임금님의 이름이죠. 환인이라는 왕이 있었고 하늘나라에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런 하늘나라의 왕의 아들은 환웅이었다. 하늘나라의 땅이 아니라 이 신화 속에는 하늘나라의 왕이 있는데 왕의 아들이 환웅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을 다스리고 도와주기를 원했다. 자, 여기는 보면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라고 해서 이 이야기의 시점이 우리 여기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내려가서 인간을 다스리는 건 뭐예요? 왕이 하는 정치예요. 그리고 도와주고 그러기를 바랐다. 이런 거예요. 그리하여 왕은 아들에게 천부인 3개를 주며 이를 허락했다. 천부인 이렇게 3가지를 주고 오냐 아들아 땅에 가서 인간을 다스려라 이런 거예요. 천부인은 뭐냐?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이에요. 자, 청동검은 칼. 청동으로 만든 칼. 그 다음에 청동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 예쁘다 이렇게 자기 보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청동방울은 이렇게 흔들면 딸랑딸랑 이렇게 하는 그게 방울이에요. 그래서 요쯤에서 우리가 잠깐 보면 이건 한국의 건국 신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환웅이 내려왔다 이렇게 신화로 만들었는데 사실 어쩌면 한국이란 땅을 어떤 모르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침입해서 이 한국의 왕이 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동으로 만든 칼과 거울과 방울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뭔가 지배를 나타내죠. 다스리고 왕이 됐으니까. 그쵸? 어쩌면 그런 더 게임 문명 세계에서 들어온 것일 것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환웅은 인간 세계에 내려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자, 인간 세계에 내려왔어요. 풍백하면 이건 바람을 나타내요. 바람, 윈드, 바람. 그다음 우사, 비. 그 다음 운사는 구름 이런 걸 나타내. 그걸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부하처럼. 환웅의 부하처럼. 그럼 굉장히 대단히의 어떤 군인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농사, 질병, 법률 등 농사 짓는 거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다 농사였기 때문에 농사는 인간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공업사회죠. 그렇죠? 경제가. 이제는 뭐 4차 산업 그래서 스마트의 시대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이런 농사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비와 구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걸 데려왔다고 약간 이렇게 과장해서 신화로 만든 거죠. 이야기를. 그리고 농사와
병과 법률을 관장하고 그걸 이렇게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인간 세계에 360개 일을 주관하고 백성을 돌보았다. 360가지 일들을. 그러니까 그 뭐 농사 짓는 것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죠? 몇 월에 무엇을 심고, 몇 월에 무엇을 따고, 이런 것들도 관여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병에 대한 것도 많은 것이 있죠. 그것도 관여하고, 그럼 거기에 어떤 그 의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이 있었다는 거고, 법률은 사람 사는 룰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원주민이 사는 그 한반도란 땅에 와서 어떤 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룰들이 실제로 보면 360가지의 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환웅에게 호랑이와 곰이 찾아와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자, 여기서 호랑이와 환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호랑이와 환웅은 어쩌면 여기에 원래 한국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처럼 일본의 그 식민지 시대처럼 그 어떤 이렇게 외부에서 침입이 왔지만 그래서 이제 살아야 하니까 나도 당신하고 같이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걸 이게 실화니까 멋있게 표현하느라고 그 호랑이란 동물과 곰이라는 동물. 그래서 어쩜 뭐예요? 성을 많이 내고 용맹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곰이라는 건 우직하게 꼭 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의 심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찾아와서 인간이 되게 해달라 뭐예요? 이 나라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걸 말하고. 그러자 환웅은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건 신화니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바꾸는 이 장면에서는 뭔가 참아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참아야 되는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은 고기를 먹지 못하잖아요. 호랑이랑 곰은 어때요? 육식동물이에요. 다른 작은 동물을 잡아서 먹고 살아가는 육식동물인데 쑥과 마늘을 먹는다는 건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외세의 침입에서 핍박이 있었다는 느낌도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화를. 신화는 사실 그림처럼 꿈처럼 그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저는 사실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 야채 좋아해요. 선생님이 중국에 여행 많이 가는데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가면 선생님 정말 절친이 북경대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내가 가면 공항에 마중 와서 와 소영 그리고 같이 막 놀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침, 점심, 저녁 먹으러 같이 다녀요. 매일매일 돌아올 때까지. 그럼 매일 고기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고기 안 먹을 거야. 나 고기 안 먹을 거야. 야채 먹을 거야. 야채. 그러면 그 채소 중국 스타일의 야채 볶음 정말 맛있거든. 근데 이렇게 야채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나도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 먹다면 돈 사실 너무 먹고 싶어요. 만약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채만 먹는다. 한 이틀이나 3일은 야채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야채만 먹었다 그럼 저는 치킨도 먹고 싶고 치맥 해야 되잖아. 그치? 치킨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 삼겹살도 먹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그 꽃등심 소고기도 먹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고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하루 걸러 한 번씩은 정 안 되면 소세지라도 먹어야 돼. 그렇게 되는데 100일이면 3달이 넘게 3개월이 넘게 고기를 못 먹어요. 호랑이하고 곰이 안 돼요. 안 돼. 그쵸? 근데 이걸 참아라. 이건 뭐예요? 너무나 극심한 핍박과 마음에 안 드는 걸 견디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어때요? 화가 많은 사람이니까 못 참죠 이거. 그쵸?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호랑이로 비유한 어떤 그 사람은 그 그룹은 그리고 곰에 비유한 그룹은 꼭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곰이 뭐 이렇게 그 어떤 여자 중에서 여자들을 비유할 때 두 개 동물에 비유하는데 여우하고 곰하고 비유해요. 근데 여우 같은 여자는 그냥 약간 못됐고 얌체 같지만 예쁘고 이렇게 상냥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여우 같은 어머 여우 같아 이렇게 말해요. 그 애교도 많고 짜증도 잘 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짜증도 잘 내는 사람 여우 같은 사람은 근데 곰 같은 사람은 뭐냐면 화도 안 내요. 그렇지만 애교도 없어요. 그런 사람 곰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우 같은 사람, 곰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단군 신화 때문에 곰이 잘 참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을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렇지만 곰을 만약에 실제로 봤다면 곰이 그렇게 얌전하고 잘 참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한국 사람에게만 단군 신화 때문에 곰이 잘 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고 상냥하고 잘 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곰을 뭐 곰 인형도 만들고 이렇게 곰돌이 이런 것도 만들어서 사랑하고 이러는 거죠. 사실 이런 신화 때문에도 곰이 잘 참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사실 무서운 동물이에요. 용맹한 동물이에요. 육식 동물이잖아요. 곰하고 호랑이하고 힘이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곰은 그래서 쑥과 마늘은 뭐예요? 야채 중에도 제일 맛없는 거예요. 냄새도 쑥은 냄새도 중국의 샹타이처럼 한국엔 쑥이 있는 거예요. 냄새 나고 뭔가 그런 그 냄새가 강한 풀하고 마늘 어때요? 못 먹는 사람 많아요. 우리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은 잘 먹지만 러시아에 마늘 있어요? 있죠. 있죠. 많이 좋아해요, 먹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네, 많이 먹어요. 샐러드에 특히 많이 넣고요. 아, 그래요? 마늘을? 볶아서? 네, 익혀서? 네. 익힌 게 아니라 그냥 잘라서? 아, 이렇게 그냥 얇게 잘라서? 네, 진짜? 중국은 마늘 먹어요. 저는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국 음식에는 마늘이 다 들어가요. 야채, 뭐 무침, 뭐 찌개 이런 데도 마늘 들어가는데, 김치에도 들어가고, 그냥 지금 이고리가 말한 것처럼 슬라이스해서는 못 먹었어요. 생 마늘은. 근데 중국에 가서 양꼬치 있잖아. 그치? 취향? 양꼬치. 양고기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중국말 모르겠다. 취향인가? 양로우 취향. 맞아? 네, 네, 응. 맞아요. 그거 먹을 때 거기에 마늘도 구워주더라고, 중국에서. 그래서 익힌 마늘을 먹을 수 있어요. 구운 마늘을 프라이팬에 굽거나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 못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 생 마늘을 먹으면 이고리처럼 야채로 슬라이스해서 먹으면 혀에 닿으면 따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쑥도 맛없는 야채, 마늘도 맛없는 야채, 강렬한 야채만 먹으면 곰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쵸? 고기도 못 먹고. 그런데 그렇게 인내를 하고 이제 곰은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어서 인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인간 중에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웅녀라고 해요. 웅녀. 웅녀라고 하는데 여자가 됐어요. 단국대학교에 지금 다 학교에 있으니까 여럿이 손잡고 다니면 안 되고 혼자 다녀도 되니까 저기 위에 그 곰상 있어요. 그 버스 정류장 있죠. 위에. 거기 뒤에 보면 곰 이렇게 있잖아. 웅 하는 게. 근데 그게 단국대학교에 단국하는 단 있죠. 이게 이 단군 신라의 단자예요. 그래서 그 곰이 상징인 거야. 단국대가. 그 뒤에 곰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여자가 돼서 사실은 결혼하게 돼서 한웅하고. 그쵸? 그러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 인간 될 수 있다고 했고 호랑이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갔어 호랑이? 여기에 호랑이는 호랑이와 곰은 동굴에 들어갔는데 호랑이는 그만 100일을 참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왔다. 아 싫어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곰은 100일을 참고 인간이 되었고 인간 중에 여자가 되었어. 웅녀라고 해요. 여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온 환웅. 환웅. 전쟁에서 이긴 이긴다죠. 그죠?
거론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단군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 이런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농업, 청동기의 발전, 동물이나 식물을 집단의 상징으로 삼는 토테미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발전 과정이 신화 속에 녹아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줄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 고조선이 생기던 시대의 문화와 국가 발전 과정이 신화 속에 들어있다. 요것이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까 제가 중간에 그냥 사실 이게 건국 신화라서 이렇게 뭐 하늘에서 내려왔고 곰이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도망가고 막 이렇게 쑥과 마늘 먹어서 여자가 되어서 단군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한 건 신화. 그런데 제가 사이사이에 계속 그 현대적인 시각에서 번역했잖아요. 내용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환웅은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아마도 어떤 곳에서 침입자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그 침입자는 청동을 다루는, 청동의 칼과 거울과 방울을 다루는 그런 문명이 같이 들어온 거야. 문명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호랑이와 곰은 이 한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을 나타내는데 호랑이는 화가 치밀어서 나갔어. 아마 죽었을 거야. 그치? 그랬을 거고 곰은 그걸 꾹 참고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 나라가 돼서 그 단군을 낳아서 결국은 한국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 원래 원주민의 아들이. 그쵸? 그 웅녀하고 환웅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단군인데 왕이 됐으니까 사실은 외국에서 쳐들어온 청동을 사용하는 문명의 그 집단의 왕하고 한국의 출신이 결혼해서 낳았으니 결국은 한국 사람이 되게 됐다. 이런 느낌을 준 거고 이런 그 문화의 발전상 그 시대 그것을 신화라는 그 예쁜 이야기 속에다가 넣어서 만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 지금 할까? 아니면 다음 걸 할까? 얼른 해보고 한 3명만 발표할까요? 빨리 뭐라고 요약을 하셨어요? 해보고 아. 발표할까요? 아니면 3번을 읽을까요? 3번은 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 숙제로 요약할 때 응. 어떻게 이 요약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는 그 거의 대부분 이 글의 대부분은 그 환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요약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약 안 해도 되는지. 사실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가 이미 너무 많이 요약이 됐어요. 그쵸? 네. 응, 이거 자체가 요약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 2번은 요약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읽어주는 것도 좋잖아. 그치? 내용을. 그러니까 3번을 읽는 걸로 하고 2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의 옛날 이야기니까 읽어보고요. 그럼 우리 3번 같이 해요. 3번 같이 읽고 시간이 남으면 한번 몇 명이라도 요약해보고 시간이 안 남으면 과제로 써서 내는 걸로 할게요. 3번 세계 최초의 인쇄물 있어요. 인쇄물이 뭔지 알아요? 이 단어 너무 어렵죠? 인쇄는 우리 이런 책 같은 거 이런 책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글씨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쭉 이렇게 책은 선생님이 한 번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쇄를 하면 똑같은 책 100개, 1000개 만들 수 있죠. 이런 게 인쇄물이에요. 글씨를 이렇게 한 게. 이게 인쇄라는 뜻이에요. 출판사, 프레스에서 만든 그런 것들이 인쇄물이에요. 책 같은 것. 그런데 자 여기서는 세계 최초의 인쇄물은 무엇일까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옛날에서 일이었다까지는 따이후안이 읽어보세요.
네. 얘네는 어떻게 여러 원의 책을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같은 내용의 책을 번호로 직접 여러 권 쓰는 전차의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그 다음은 잘했어요. 그 다음에 리한차오 읽어보세요. 리한차오는 그래서부터 어디일까까지. 네. 잠시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 천둥, 남 등을 사용해 환자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조합해서 인쇄판을 만들어다. 인쇄판이 있으면 같은 내용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쇄문을 가장 처음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 자, 그 다음에는 둔제 읽어보세요. 둔제는 나무를 이용해서부터 여기까지. 네.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인쇄문은 여섯 세기에 중국에서 처음 6세기. 등장해. 6세기. 10세기에 중국에서 처음 등장하고 14세기. 14세기에 유럽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정확한 표현을 구텐베르크가 금속 칼자를 발명해서 인쇄술을 혁신했다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청원. 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은 불국사 소가탑에서 발견된 무구 전광대 다란병이다. 불국사가 만들어진 572년 이물로 이 인쇄물은 그 이전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사람들이 한국 최초의 인쇄물이라고 알고 있는 직지 심체유절은 금속 칼자로 인쇄한 것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처럼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잘했어요. 자, 그럼 다 같이 다시 봐요. 세계 최초의 인쇄물은 무엇일까? 자, 옛날에는 어떻게 여러 권의 책을 썼을까? 그래서 여러 권의 책, 한 권 아니고 여러 권의 책을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같은 내용의 책을 손으로 직접 여러 권 쓰는 전사의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내용의 책을 손으로 직접 쓰는 전사야, 전사. 쓰는. 어떻게? 손으로. 그쵸? 같은 내용을 손으로 쓰는 전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 이걸 지금 여러분한테 이거 아직 책이 아니에요. 우리 수업 자료가 선생님이 이번 여름에 책으로 나올 원고예요. 사실은 올해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 없어서 원래 이제 그 봄에 만들려고 했는데 봄에 못 만들고
여름에 아마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워드를 한 번 치면 카피 되잖아. 그쵸? 그리고 이게 책으로 나오면 이렇게 책이 돼서 많이 생겨요. 그런데 옛날에는 인쇄라는 기술이 없으니까 똑같은 책이 필요해. 똑같은 내용이. 그러면 전사를 했어요. 전사는 뭐냐면 다 일일이 볼펜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게 전사예요. 같은 내용을 손으로 쓰는 게 손으로 직접 똑같이 쓰는 거예요. 베껴쓰기 하는 게 전사다.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그랬어요. 자, 옛날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써서 책을 만들어서 책이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죠. 어떤 지식의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 청동, 납 이런 것들로 등을 사용해서 활자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조합해서 인쇄판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나무는 알고 청동은 아까 그 동판이에요. 동. 약간 불구스름한 푸르스름한 그 스틸 종류의 청동은. 또 납은 약간 은색 같은 그 쇠예요. 이것도 스틸이에요.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데 그걸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글씨의 다음 모음 뭐 한자면 글씨 있잖아요. 그다음에 A, B, C, D 알파벳 이런 것도 거기 나무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오돌도돌 올똑볼똑 이렇게 똥똥똥똥 튀어나오는 것처럼 글씨 자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자음 모음 글씨를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책을 만드는 거. 그걸 말해요. 그래서 활자는 한자 한자의 글씨고 그걸 다시 조합. 이거 조판이라고 해요. 글씨를 모으는 거예요. 학자하고 교자하고 모으면 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쇄판을 만드는 거예요. 글씨를 모아서. 그 다음에 그 인쇄판을 그렇게 만들면 어때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잉크를 묻혀서 쫙 찍고 또 잉크를 묻혀서 쫙 찍고 그러면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쇄물을 가장 처음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 자, 나무를 이용해서 먼저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인쇄물은 6세기에 중국이래. 우리 여기 중국 사람들 몇 명 있죠? 자, 6세기에 중국에서 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게 처음 등장했대요. 활자를 이용한 게 그럼 처음 만든 건 중국인 거야. 6세기에. 500년 막 이럴 때. 그럴 때 한국으로 따지면 신라 시대 막 이럴 때 만든 거죠. 뭐 그 고조선 다음 이럴 때 만들었어요. 그때 처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14세기에 유럽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자, 14세기가 돼서 엄청 오래 지났어요. 그쵸? 한 800년이 지난 뒤에 그 유럽으로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조금 사용됐고 되었다 이런 거고 나무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독일의 구텐베르크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이다. 구텐베르크는 인쇄술을 발명한 게 아니라 뒤에 나와요. 정확하게 구텐베르크가 뭐 했지? 하면 독일에 여행을 가면 여러분 나중에 혹시 독일에 가게 되면 인쇄 관련된 구텐베르크 박물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독일의 입장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를 발명했다, 퍼뜨렸다 이렇게 된 거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텐베르크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만든 이런 그 인쇄 기술을 통해서 책을 찍는 걸 연습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독일에 여행 갔을 때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해놨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인쇄술을 혁신했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쇄를 발명한 게 아니라 금속 활자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6세기에 중국에서 어디 갔어? 6세기에 중국에서 나무로 만든 게 최초의 인쇄. 그리고 독일에서 구텐베르크는 뭘 만들었어요?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금속 활자 발명한 거예요. 금속으로 만든 건 이 사람이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니까 어때요? 나무보다 튼튼하죠. 만약에 나무로 도장을 만들었어요. 100번 찍으면 나무가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금속은 10,000번 찍어도 계속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술을 혁신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최초는 6세기에 중국,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 중국은 나무, 혁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한국으로 왔어요. 자,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인쇄물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은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있어요.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있어요. 자, 무구정광 여기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한국에서 오래된 세계에서 오래된이 아니라 한국에서 오래된 그 인쇄물이다. 그죠? 자, 불국사가 만들어진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됐다. 불국사는 여러분 경주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한국 코로나가 아마 이번에 그 이태원만 아니었으면 이제 끝날 뻔했는데, 그치?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 나가는 건 지금 위험해. 이골이 너는 러시아에 가면 안 돼. 당분간은 한국에 있어야 돼, 알겠지? 러시아 너무 많아졌잖아요, 코로나. 그리고 유럽 여행도 이제 가면 안 되니까 당분간은 코로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국내 한국 안에서 여행 여러분 가야 되잖아요. 코로나 좀 정리되면 아직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경주라는 곳이 있어요. 남쪽에 경상북도에 거기는 신라 시대의 수도였어요. 신라 시대의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국사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여기에 가면 석가탑 있어요. 이 안에. 여기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그게 제일 오래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언제 만들어졌냐? 571년. 와, 571년.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중국하고 비슷해요. 거의. 그쵸? 중국이 아까 6세기니까 500년대잖아요. 그 571년이면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목판 그 시대야. 제 생각에는 한국하고 중국이 가까운 나라니까 옛날에는 교류라는 걸 중국하고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나무로 만든 인쇄물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기술들이 한국으로도 들어왔을 거예요. 유럽으로 간 거는 14세기지만 한국은 바로 옆에 나라라서 그리고 옛날에 중국이 되게 힘이 셌어. 그래서 한국 툭하면 한국은 동생 나라, 중국은 형 나라, 뭐 중국은 아버지 나라, 한국은 아들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돈이랑 뭐 무슨 뭐 실크 뭐 이런 실크는 중국에서 많이 왔고 한국에서 나는 뭔가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난 걸 이만큼 갖다 주면 중국에서 실크를 가지고 와서 양반들이 옷을 해 입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기술도 들어왔을 거예요. 중국이 최초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비슷한 시기죠. 6세기잖아요. 500년이면
6세기에 만들어지고 한국도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구정강 배다라니가 불국사에서 발견됐어요. 자, 이 인쇄물은 그 이전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언젠지 몰라, 지금. 인쇄되었을 거야. 어떠면 한국이 먼저 만들었을지도 몰라. 자, 아무튼 사람들이 한국 최초의, 세계 최초라고 기록은 아니고 한국 최초의 인쇄물이라고 알고 있는 직지심체 요절은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 그럼 한국 최초의 인쇄물은 불국사에서 나온 무구정광 대다란이고 이거는 아마도 목판이다. 그쵸? 목판이다. 그 다음에 직지심체 요절은 뭐다? 금속 활자다. 자, 이처럼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를 정확히.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목판 인쇄는 6세기경에 중국이 최초다가 현대 세계적인 기록이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나온 구텐베르크가 만든 것은 금속 활자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텐베르크가 만들었다. 그래서 금속 활자로 인해서 인쇄 기술이 대량으로 만들어진다. 책 같은 게.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에서는 아마 중국과 가까우니까 이 나무로 만든 인쇄가 유럽으로 가는 건 14세기였지만 유럽으로 갔지만 한국은 같은 6세기에 한국으로는 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에는 무구정광 대다란이라는 책이 기록물이 나왔다. 한국 최초는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은 나무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직지심체 요절은 금속 활자이다. 근데 금속 활자는 독일에서 처음 만들었다. 누가? 구텐베르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용을. 자,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과제로는 아까 이거 1번 안 한 사람들이나 세종대왕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줄여서 이고리처럼 우리의 목표는 눈앞에 있어요. 이고리처럼. 알겠죠? 우리 목적은 윤소영 교수님이시죠. 유소영은 이렇게 길게 썼으니까 요약은 이고리처럼. 이 글은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은 한 5페이지, 10페이지 어떤 건 책 한 권을 요만하게 줄였으니까 요거를 우리들의 숙제는 이걸 줄이는 건 이고리처럼. 알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 최종적으로는 유소영처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세종대왕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인쇄하고 2개를 같이 써서 사진 찍어서 이건 시험 아니니까 카톡방에 올리면 돼요. 이것도 개인으로 다 하면 선생님 너무 헷갈려. 너무 카톡 많으니까 요거는 우리 카톡방에 올리는 걸로 해요. 알겠죠? 자, 네, 혹시 알겠어요. 질문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자, 네. 그럼 끝낼게요. 네. 다음 주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요 정도 길이로 줄이세요. 아무리 네, 길어도 더 짧게는 괜찮아. 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요만큼으로 줄이세요. 뭐라고? 준재 친구야? 네, 맞아요. 룸메이트예요. 룸메이트야? 알겠어요. 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태원 가지 말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마세요. 지금 한국 다시 위험하니까. 네, 알겠죠? 알겠어요. 네. 마스크 쓰고 알겠습니다. 다니고요. 안녕. 응?